네,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뭐 해군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 해군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서 또 부모된 입장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배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고 또 해군에 근무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군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비 토크 주제로 우리나라 해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네, 대략 이야기할 내용들은 우리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해군의 함정은 어떻게 분류되고 이름은 어떻게 부여하며 어떤 함정들이 있고 그들의 임무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의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해군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해군은 역할이 크게 보면 뭐 전쟁 억제,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뭐 전쟁이 일어나면 바다로부터 육지에 우리의 상륙군을 보낸다든지 비행기를 보낸다든지 포탄을 날린다든지 하는 우리의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뭐 해양 통제를 하고 저희 영해에 대해서 해양 교통로를 보호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의 국기를 선양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해군의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시아의 영토 분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두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특히 우리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영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12헬리, 대략 한 22km 정도의 영역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배들이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 국제적으로는 200헬리, 약 한 영토로부터 370km 정도까지의 거리에는 경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바다 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 배들이 다닌다거나 뭐 파이프를 깐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200헬리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이 빨간 선이 보면은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인데 보면 자기 나라 앞바다들이 거의 다 중국의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쪽에서 어로 활동을 한다든가 지하에 있는 자원을 채취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분쟁은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200헬리니까 이렇게 이제 끊게 될 거고요. 필리핀은 자기 본토에서 200km니까 이렇게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세 개의 산호섬 이것들이 중국의 영토이고요. 이제 여기에 자기들이 인공시설물 같은 것들을 막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200헬리를 그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이 섬이 다 세 개가 중국의 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어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보면 거의 뭐 앞바다를 거의 중국에 내어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필리핀은 상당히 남중국해에 대한 두 국가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도 그렇고 이런 분쟁이 극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EEZ 안에서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 상업용 배들이 이 항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룰이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아시아의 에너지의 99%가 이 길을 따라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또 하나 극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이죠. 서해와 동해. 특히나 동해는 이 독도가 이슈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독도에서 200헬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200헬리가 일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본의 EEZ라고 이야기하는 겹치게 되죠. 겹치게 되면 중간 영역, 독도하고 오키군도의 중간 영역을 끊어서 우리의 영해와 일본의 영해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무슨 소리냐? 자기 독도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울릉도 하고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EEZ, 한국이 주장하는 EEZ가 겹치게 됩니다. 여기가 대마도죠. 대마도도 우리가 아주 삼국시대나 현재 가면 우리의 땅이 어떤 시대가 있었죠. 충분히 정벌도 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 땅이었으면 이 바다가 이렇게 끄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자원들, 지하 자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이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도 쪽, 이어도는 우리가 과학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어도를 우리의 도서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본토에서 200헬리를 이렇게 끊고요. 한국은 이어도로부터 이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게 되겠죠. 이 부분들은 서로 간에 협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중간구역에서의 극심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중간 수역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양국의 어선들이 정해진 수만큼 어선들이 들어가서 어로 수역을 할 수 있습니다. 독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독도에서 22헬리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 독도에서 22km 이내에서는 어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로 작업이 가능하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우리가 주장하는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잘 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고적 자원 보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선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여기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쟁 지역은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이 센카쿠 열도도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센카쿠가 자기의 섬이니까 이렇게 꺾고자 하는 거고요. 일본은 자기 섬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꺾고자 하는 거지. 이쪽이 센카쿠 열도의 분쟁 지역입니다. 다행히 저희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여전히 군사력적으로는 떨어진 면이 있지만 우리의 영해 그리고 EEZ를 잘 나름 이렇게 구획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남중국해 같은 사례를 보면 굉장히 주변 국가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 분쟁에 의해서 봤을 때 국가들이 특히나 해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분쟁 지역에서의 협정은 굉장히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해군이 하는 역할, 해군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영토 수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해군의 키 전력은 함정이죠. 함정은 어떻게 명령을 할까 또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신의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은 부르기를 DDG 991번 세종대왕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DDG 영문 세 가지는 함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 주로 오랫동안 분류해 왔던 카테고리를 이용하고요. 함수 번호는 각 국가에서 카테고리에 맞게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명은 우리가 진수식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 함의 이름을 명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의사소통은 함정과 함번호로 하죠. 우리가 임페를 가는데 미군한테 세종대왕함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DDG 991이 갈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이 DDG면 어떤 배인 줄 대략 알기 때문에 굉장히 함정과 함정은 유용하게 쓰인다. 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포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고요. 완전히 다 따르라 이런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특히 분류포고 첨자를 붙여서 소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기대전 함까지가 일종의 전투함이고요. 여러 종류의 지원함들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소량함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없고요. 초계함은 페트롤의 약자 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속정 같은 경우에는 배가 작은 것들이 작은 것들은 주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륙함은 전쟁이 나서 상륙했을 때 우리 해병대원들 그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 상륙시키기 위한 배인데요. 랜딩의 약자를 써서 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마인이죠. 그래서 마인의 M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원함정은 옥소러리의 약자인 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구축함인데 DDG죠. G는 가이디드 미사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유도 탄을 싣고 다니는 구축함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DDH다. H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구축함인데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링스 헬기나 헬기를 싣고 다닌다 해서 이제 DDH라고 이야기합니다. FF도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FFG도 있고요. FFH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함정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들은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전단의 주력함입니다. 기동 전단이라 하면 배가 한 대씩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배가 전단을 이루어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함대를 우리 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한 개의 전단이 있고요. 제7전단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활동, 해양에서의 어떤 임무,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돼요. 호위함은 이제 FF1세대, FF 오리지널 1세대, 2세대, 이건 초계함,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 NLL 방어, 서해와 동해, 남해 쪽에 방어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공, 대잠, 대잠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속함은 육군 같으면 GOP 정도 되겠네요. 직접 전방 접전 해안에서 제일선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고속함, 참수리정, 참수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함, 고속정이라고 합니다. 상륙함 정도 이제 해병대를 위해서 있고요. 기뢰전함은 기뢰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기뢰를 제거하고 또는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기뢰를 부설하는 임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함은 수상한 구조. 천안함이 만약에 침몰했다 그러면 이제 구조해야 되죠. 사람도 구조해야 되고 배도 찾아야 되고 잠수부들 SSU들이 이제 오랜 시간 작업하려면 필요한 참바라든가 구비하고 있는 함이 되겠습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고요. 잠수함은 특성상 가라앉으면 굉장히 심해에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군환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들을 싣고 있습니다. 수지원함인데요. AOE라고 해서 우리가 대양을 항해할 때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식량이나 또 유류를 지원해주는 그런 함이 되겠습니다. 해양정보함도 있고요. 해양정보함 이제 리서치죠. 잠수함은 그들의 임무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못 믿어지고요. 전체 보유 리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0여 척 정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정 빼고요. 고속정은 4, 50대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정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00여 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SS로 시작하고 감종이 번호가 0으로 시작합니다. 61번부터 83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산 안창호가 지난주에 취역을 했죠. 그래서 해군에 인도되어서 아마 이제 지난주부터 바다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재미난 게 이제 번호를 잘 보시면은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산 다음에 바로 75로 가죠. 그래서 숫자가 늦을수록 늦게 나온 배들입니다. 그래서 최신식 배들은 숫자가 제일 뒤에 있죠. 광개토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 71번, 72번, 73번 가다가 74번 없고 그다음에 75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번호를 딱 봐도 숫자가 높을수록 900번대 구축함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 게 구축함이니까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991번, 992번 이런 단위네요. 그래서 이게 두 자리, 앞에 두 자리 숫자 같은 것들은 같은 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이제 이지잠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으셨던 이지잠들. 숫자가 높을수록 배가 좀 크고 또 최신의 함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여기에 뭐 배치 1, 배치 2는 이제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인데 이제 G라고 붙인 거고요. 토탈 구축함은 저희들이 한 12대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나머지 이제 호위함들, 이게 FF함들은 같은 구자네요. 그죠?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옛날에 80년도에 이 배들을 할 때는 구축함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이 배가 우리나라의 최강의 배다 해서 이제 900번대를 줬는데, 이 배들이 이제 여기 R로 적힌 것들은 은퇴한 배들입니다. 배들이 은퇴를 지금 다 했고요. 남아있는 이제 4대의 배들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수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할 겁니다. 참고로 배들은 취역한 지 30년이 지나면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청주함에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이걸 타고 있었으니까 1년간 여기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목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배는 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청주함에도 한번 초대받아서 방문을 해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낡은 배입니다. 그래서 FF 이후에 초기함이 천안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호위함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800번대를 답니다. 초기함도 이제 많이 있는데, 얘들 이제 경계 근무가 주 목적이죠. 간서섬 잡고 뭐 이런 게 주 목적인데, 얘들도 다 은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한 10대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이제 초기함들은 PKG라고 해서 패트리온 킬러 가이드드 미사일에서 고속정인데
유도탄을 가지고 있는 함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대가 진수가 되어 있고, 이름은 우리 서해 1차, 2차 연평해제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윤양함 이렇게 붙입니다. 잠수함은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어 있고요. 구축함은 이제 우리 영웅 중에 장군님들의 함을 많이 따고 있죠. 그래서 구축함은 우리 국가의 영웅들의 이름을 붙인다. 잠수함은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붙인다. 호위함은 FF 같은 경우에는 도 이름, 광역시 이름을 따고요. 초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안에 있는 중소도시를 주로 붙이게 되겠습니다. 상륙함은 랜딩 쉽 탱크라고. 이것은 이제 랜딩 플랫폼 헬리콥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독도함, 마라도함이 지난달에 아마 취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의 큰 배들을 가지고 있고요. 띠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상륙함이니까 상륙하면은 우리가 봉우리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봉우리 이름을 붙입니다. 고봉준함, 비로봉함, 향로봉함 이렇게 붙입니다. 600건대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기뢰함들도 있고요. 지원함 같은 경우, 특히 군수지원함 같은 경우에는 호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호수를 담고 있다고 해서 지원하면 호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을 이름을 부를 때, 야, 강개토왕이다, 국민 영웅이네, 그럼 구축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이름이 있다, 이건 호위함이구나, 서해 영웅들이 있다, 고속함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굳이 SS니, DG니, FF니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더라도 뒤에 한 명만 보더라도 어떤 배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예, 구축함입니다. 충무함은 우리가 미국에서 공여받은 퇴역한 함정을 1963년대에 받아서 한 30년간 사용을 했고요. 포밖에 없습니다. 포. 굉장히 항공기나 미사일, 잠수함 공격에 아주 취약한 구조이죠. 지금은 이제 대공방어, 잠수함 방어, 배에서 지상으로 공격하는 입체적인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은 98년도에 진수되었고 최초의 국산 전투함입니다. 여기에 수직 발사대가 들어와 있고요. 함대함 미사일, 전적 방어 시스템,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로 제어되는 첫 번째 세대의 구축함이 되겠습니다. 이순신함은 수직 발사대를 국산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산화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이 만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배의 형상을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형태의 배로 진화시키는 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함 가장 큰 특징은 화면에 스카이 1D 레이더를 붙였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2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수직 발사관에서 대응하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공중에서 방어할 수 있게 여기서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죠. 잠깐 보시면은 이게 세종대왕함이거든요. 제주항에 지금 정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함포입니다. 이쪽은 이제 램이라고 해서 방공망을 뚫고 비행기가 날아오든지 좀 미사일이 날아오면 한 20km 안에 배를 보호하는 유도탄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수직 발사관입니다. 미사일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뚜껑 열고 보내면 되는 거죠. 해성이라고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이제 쏘면은 해면에서 낮게 날아가지고 함을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승조원은 수령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장교들은 대부분 2인 1실 또 1인 1실 정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호위함은 청주함이 1992년도에 취역했으니까 내년이면 이제 퇴역하겠습니다. 항공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오래된 배들은 성능 개선이 이뤄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천함부터는 무기체계도 유도무기들을 장착하게 되죠. 방어체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FF 함정들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신의 호위함은 대구함입니다.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발사대도 얘는 지금 수직 발사대가 있죠. 이렇게 상당히 대공 방어 능력, 대공의 공격 능력이 기존의 함보다는 상당히 증가되었다. 또 소나 같은 경우에도 최신의 소나를 달았고요. 예인 소나 이런 것들도 국산화 해가지고 상당히 성능이 좋은 소나를 지금 장착해 있습니다. 천안함 피살에 대한 아픈 기억들, 잠수하면 2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이죠. 소나도 덩치는 작지만은 성능은 거의 이지스함 성능이다. 지금 한 대밖에 없는데요.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우리 연안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속정입니다. 이게 이제 연평해전에서
활약을 했던 배죠. 전투할 때도 승조원들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기관총 쏴야 됩니다. 근접해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일어나면 인명의 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 연평해전 이후로 우리 장병들 목숨도 구해야 되고요. 또 함의 보존성도 높여야 되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롤 KMR이라고 해서 한 교회도 승조원들이 모두 한 교 안에 실내 안에서 임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더 빨라지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일어났다. 여기에 앞서서 천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PCC급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낙후되다 보니까 이게 PKG 모델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상륙함입니다. 연안에 되어서 탱크 나오고 병력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쪽이 좀 평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평평하면은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이 적들의 표적이 아주 되기 쉽죠. 방수단도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착륙하지 않고 이 상륙장을 달고 다닙니다. 위에. 그래서 필요하면 크레인으로 내려와서 탱크 싣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치2가 취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플랫폼 헬리콥터에서 독도함, 마라돔이 올해 취역을 했죠.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착륙군 한 720명, 헬기 7개, 전차 6개, 장갑차, 트럭 해서 엄청 싫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앞쪽에 구축함, 이순신함이나 이런 배들이 방어를 하고 호위함 구축함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이 배를 보호하게 되겠죠.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장보고함이 1번함입니다. 장보고함은 독일 조선사에서 만들었고요. 우리 기술사들이 가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직접 독일에서 조립해서 한국에 가져온 것들이고요. 2번함부터는 국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선 안창호가 지난주에 취역했습니다. 이 배는 수직 발사대를 가지고 있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물밑에서 SLBM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이나 주적인 북한한테 굉장한 위협을 주는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함대 소속은 우리가 3개 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해군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